자, 일단 범죄가 되려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가 그 나라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 금지하는 규정이 뭐냐?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 그래서 구성 요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나쁜 짓이야. 나쁜 짓. 이게 범죄고 그게 다른 말로 구성 요건이야. 구성 요건. 자,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줄여서 구성 요건. 예를 들어서 우리 법 형법 250조 보면은 살인죄가 있으면 살인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여기 대해서 이제 범죄입니다. 요건입니다. 효과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 처하겠다. 이게 범죄에 해당되는 요건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 됐죠? 그러면은 이쪽은 형벌론, 이쪽이 이제 범죄론인 겁니다. 그러면은 살인죄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뭐 옆집에 있는 개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소시지에다가 독극물을 타가서 농약을 타가지고 그 개한테 먹여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니면 주인 몰래 그 개를 그냥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렸어. 아니면은 우리 판례가 있는데 옆집 개가 자꾸 우리 개를 물어. 그러니까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전기톱을 가져와가지고 그 옆집 개 몸통을 잘라버려.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런 것들, 그죠? 따지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개를 죽였어. 그러면 개는 개지 물건이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자, 물건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옆집 개를 죽여버렸다. 이거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안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자, 살해인데 살해는 자연적 사기에 앞서가지고 그 시기를 땡기는 겁니다. 되겠죠?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할 겁니다. 이것들은 어쨌든 자, 사람 플러스 살해 이게 돼야지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살인죄, 사람 살해 이게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옛날 영화 중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있는데 이거 원래 소설입니다. 소설. 자,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의식을 갖게 되고 얘네들이 자, 인간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영화가 됐지. 영화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어떤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그 개체를 만든 박사가 있는데 자, 이 박사가 자기가 1호로 만들었던 그 로봇한테 죽임을 당해서 일단 영화가 시작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사가 죽었으니까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윌 스미스가 그럴 겁니다. 자, 윌 스미스가 경찰로서 이걸 조사하러 가. 나 수사지 이게 수사하러 가. 그래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 이거 조사하러 왔습니다라고 들어가려 그래. 따지면 이게 압수수색을 위한 거지. 들어가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당신은 지금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살인 사건을 조사하러 왔는데 실제 판례면 이게 실제 영화입니다. 근데 살인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지 이게 살인 사건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로봇이 오작동해서 로봇이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건 살인죄가 아니고 이건 따지면은 일종의 산업재해에 불과하다. 산재. 그러니까 산재 사건이니까 수사기관 너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아마 대본 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쓴 거야, 이거는. 왜냐면 자,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지 돼.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아닌 기계, 물건이죠. 물건이 그 회사에 있는 물건이 박사를 죽였다? 마치 공장 기계가 오작동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돼? 이거는 산업재해야. 됐죠? 그러니까 이건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들으면 안 되겠지, 원칙은. 됐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자, 살인이 되려면은 자, 반드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해야지 돼. 됐죠? 그래서 요게 사람 살해 이런 것들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관해서 줄여서 구성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그러면 범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당연히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 그 행위가 그 나라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이 돼야지 돼. 이거 다른 말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지 돼. 만약에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자, 이 나쁜 짓에 대해서 그 나라 법에서 우리나라 법이겠죠? 우리나라 법에서 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즉 구성 요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으면은 얘는 그냥 무죄입니다. 무죄. 수사에서는 당연히 불기소로 끝나는 거고 무혐의로. 됐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그 나라에서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이 돼야지 돼. 요것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강남 쪽에 보면은
예식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근데 요쪽 라인이 예식장이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식장이 다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지방에서 관광버스들이 이게 수없이 많이 올라오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갑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있는데, 자, 이 남성이 뭐랬냐면은 자기 개인용 사진기를 들고 자, 토요일마다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신부들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신부랑 아는 사이냐? 몰라. 요청했느냐? 요청도 안 했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예식장 직원들이 전문 사진 기자처럼 와가지고 사진사처럼 와가지고 신부를 찍고 있으니까 그냥 신부들 의뢰했겠구나 그냥 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주 와 매주. 그러니까 당연히 예식장 관계자들이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분명히 결혼하는 사람 매번 바뀌는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 똑같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신고했어. 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매주 우리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 사진을 찍습니다. 신고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사해봤지. 그래서 사진기를 안에 열어보니까 정말 이때까지 있었던 신부들의 사진만 쭉 찍어놨어.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몰래 찍는 거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부 사진처럼 다 찍어놓은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자기가 소장용으로 찍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부라든가 이게 하객으로 온 부모들이 당연히 고소하니까 신고한 거지, 신고. 조사해봤습니다. 당연히 남자 이 사진 찍은 이 사람이 사진 찍는 날 행위를 했지. 됐죠? 그러면 범죄가 되려면은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돼야지 돼. 즉, 자,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죠? 신부 동의 없이 사진 찍으면은 이거 범죄냐? 범죄입니까? 물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이건 별개 문제고 그냥 모르는 사람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이게 성적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사진 찍었다 범죄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사진 찍는 행위가 우리나라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왜 뭡니까? 처음부터 범죄가 안 돼. 무죄. 됐죠? 자,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입니다.